부동산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이 서울 강남이라고 하는 땅을 딱 내려다 보면은 네 개의 길이 있습니다. 강남대로와 테헤란로와 영동대로와 도산대로. 그 네 개가 미음자로 돼 있어요. 지난 한 40년 동안은 이 니은자가 개발이 된 거죠. 강남대로와 테헤란로. 그 나머지 앞으로의 40년은 영동대로와 도산대로가 개발되는 그 완성되는 시점이 되겠죠. 그래서 상징적으로 이제 현대자동차가 거기에 GBC 타워가 들어가잖아요. 네네. 오피스가 많이 들어가게 되고 또 주거가 필요하니까 한강 쪽에 아파트가 재건축이 되지 않을까. 압구정 재건축에 있어서 기대를 할까? 생각하시는 부분 있으세요? 거기를 재건축을 한다면은 이제 다음 제너레이션으로 이제 4세대 정도 되는 뭔가 새로운 걸 만들어 줘야 된다.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경계부가 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어떻게 공짜로 머무를 수 있는 공간을 많이 만들 것인가. 사실은 재건축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쳤다고 생각을 해요. 10여 년 전에 그때는 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공사비가 다 올랐습니다. 사업성이 안 나와요. 이거를 조율하는 거는 대통령도 못할 것 같아요. 아까 얼핏 삼성동도 되게 매력적인 네. 곳으로 보고 계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삼성동은 앞으로 굉장히 한 5년에서 10년 사이에 큰 변화가 예상되는 네. 그런 동네잖아요. 교수님께서 보시고 계신 매력은 어떤 점에 주안점을 두신 거예요? 그냥 부동산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이 서울 강남이라고 하는 땅을 딱 내려다 보면은 네 개의 길이 있습니다. 강남대로와 테헤란로와 영동대로와 도산대로. 그 네 개가 미음자로 돼 있어요. 근데 맨 먼저 개발된 데는 강남대로죠. 네. 왜냐하면은 부산에서부터 서울까지 연결하는 그 경부고속도로가 남북축이 딱 되니까 그것과 평행하게 있는 이 강남대로가 제일 먼저 개발이 돼서 제가 어렸을 적에도 뭐 영동시장이라든지 이런 게 먼저 개발이 됐고 그 쭉 개발되고 이제 그게 페이즈 1이고요. 네. 그러고 나서 페이즈 2가 이제 그 들어갈 때가 서초에 이제 강남역 사거리에 서초타워가 들어갔잖아요. 삼성전자. 그렇게 되니까 테헤란로로 쭉 연관된 IT 기업들과 이런 것들이 쫙 완성이 됐고 그렇게 보면은 이 미음자 도로가 보면은 차선 수가 제일 넓은 데가 영동대로예요. 그리고 두 번째가 넓은 데가 도산대로고 그리고 아마 테헤란로가 그다음이고 강남대로가 그렇게 될 거예요. 순서가. 영동대로가 12차선인가? 네. 거의 그러니까 그렇죠. 우리가 보시면은 도로가 쭉 가면은 이 강남대로 라인은 가다가 남산 터널을 만나게 되잖아요. 그러고 나서 남산에 의해서 막혀 있는 도로예요. 그래서 통일 이유를 생각한다면은 국토 개발을 할 때 남과 북을 연결하는 교통량은 철도하고 도로가 있잖아요. 네. 철도는 어쨌든 북쪽으로 돌아가지고 의정부를 거쳐서 뭐 개성으로 이렇게 갈 거란 말이죠. 네. 도로는 어느 라인으로 갈 거냐? 강남대로는 막혀 있고 남산에 그럼 결국엔 영동대로 라인이 태릉까지 쭉 해가지고 이제 북한으로 도로가 연결될 거라고요. 그러니까 거기가 사실은 더 넓게 확보가 되어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게 고려가 있어서요? 그럴 거라고 봅니다. 네. 그런 고려 때문에 거기서 도로가 만들어져서 그 지도를 딱 보시면 특이하게도 그 도산도로가 쭉 가다가 신사역을 딱 만나고 나면은 잠원동으로 가는 길은 거의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거기 연결되지 않고요. 강남역에서 테헤란로도 오다가 강남역을 기점으로 해서 저쪽 쭉 가면은 정보사가 옛날에 막고 있었잖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지금 터널로 뚫려 터널이 뚫려 있지만은 기본적으로 강남의 구조는 이제 미음자 도로 구조예요. 근데 지난 한 40년 동안은 이 니은자가 개발이 된 거죠. 강남대로와 테헤란로. 네. 그 나머지 앞으로의 40년은 영동대로와 도산대로가 개발되는 그 완성되는 시점이 되겠죠. 그래서 상징적으로 이제 현대자동차가 거기에 GBC 타워가 들어가잖아요. 네네. 근데 그게 과거에 몇십 년 전에 서초타워가 들어간 것과 비슷한 역할을 하게 될 거고 그럼 그 계열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 영동대로 쪽으로 들어오게 되면은 그러면 거기에는 오피스가 많이 들어가게 되고 거기 있는 사람들이 살 또 주거가 필요하니까 그게 아마 도산대로 쪽으로 더 완성적으로 이렇게 한강 쪽에 아파트가 재건축이 되면서 그렇게 보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네. 됩니다. 또 여기서 여쭤보고 싶은 게 벌써 두 가지나 나왔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현대차 사옥 얘기하셨으니까 롯데타워랑 주가 네네. 비교해 주셨던 거 그 얘기 다시 한번 들려주세요. 아니 그 숫자가 잘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그래요? 몇 배 차이 났는지 내용적으로는 3.4배 3.4배. 시가총액 네, 그렇죠? 그랬던 것 그랬던 건 같아요. 제가 네. 기억이 나는데 그게 어떻게 계산해서 나왔는지는 그러니까 그 원리는 뭐냐면은 우리가 건축물을 짓는다는 거는 계속해서 중력을 거슬러야 되는 일이에요. 중력을 거슬른다는 거는 이제 에너지가 들어가는 일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계속해서 높은 건물을 쌓는다는 얘기는 피라미드 같은 걸 쌓잖아요. 돌을 계속 쌓아요. 그러면 무거운 돌을 위에다 계속 차곡차곡 쌓으면은 네. 위치 에너지가 높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학교 때 배운 걸 보시면은 우리가 그 댐을 하나 만들잖아요.
그러면 물이 점점 올라가죠. 이렇게 그러면은 그 높은 곳에 갇혀 있는 물은 위치 에너지가 높아져요. 그렇죠. 댐 수문을 열면은 물이 내려오면서 네네. 위치 에너지는 점 떨어지니까 위치 에너지 공식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아니요. mgH예요. 그러니까 MGH? 질량의 G는 중력과 속도 9.8이고 H가 높이거든요. 그러니까 질량의 9.8 곱한 다음에 높이를 곱하면은 그 위치 에너지가 나와요. 그러니까 높은 데 있는 물체는 위치 에너지가 크죠. 네. 근데 수문을 열어서 물이 떨어지면은 점점 내려가면서 위치 에너지는 줄어들겠죠. 대신에 속도가 빨라져요. 그러면은 운동 에너지가 높아집니다. 맞아요. 2분의 1 mv 제곱이에요. 운동 에너지 공식이. 들었던 것 네. 같습니다. 속도의 제곱에 질량을 곱한 다음에 절반으로 나누면 돼요. 그래서 위치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바뀌는 거예요. 거꾸로 생각하면 건축 행위는 운동 에너지가 위치 에너지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건물의 위치 에너지를 계산해서 비교를 하면은 네. 그 위치 에너지를 값을 구할 수 있다는 얘기는 그거를 만드는 데 들어간 운동 에너지를 예측할 수 있는 거고 그러면 그거에 쓴 돈과 재력과 능력들을 판단할 수 있는 네. 기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모델링을 해가지고 뭐 피라미드, 지구라트, 뭐 만리장성, 롯데타워, 현대지비스타워, 쌍둥이 빌딩 이런 것들을 다 계산을 해봤어요. 주요 대기업의 네. 사옥들을 네, 주요 중심으로. 랜드마크 건물들의 네. 위치 에너지를 다 계산을 해봤는데 상대 비교를 해보니까 기준점이 피라미드가 1이면은 롯데타워가 얼마였더라? 예를 숫자는 잘 기억이 안 납니다. 네, 뭐가 네, 나는데 몇 그럴 배 수 더 있죠. 높아요. 아, 쌍둥이 네. 빌딩이 되게 높고 그리고 7.3가 뭐 그랬나? 그런데 그런 비교가 막 나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이게 이제 내 생각이 맞는지 한번 확인해 보려고 롯데타워랑 현대 지비스타워랑 계산이 나왔는데 3.4배 차이가 났거든요. 그런데 그때 에너지가. 네, 위치 에너지 값이 네. 그래서 그거를 제가 이제 그 당시에 당일날 주가를 비교를 해봤어요. 네. 시가총액을 쫙 했더니 정확히 3.4배 차이가 나더라고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그때 소수점까지 갔다고. 네, 소수점 첫 번째 자리, 그러니까 두 번째 자리는 모르겠는데 첫 번째 자리 확실히 같았어요. 그래서 이거 좀 너무 거짓말 같은데 다시 검산을 해봤거든요. 근데도 똑같더라고요. 예. 우연의 일치로 그날 그랬으면 그 네. 앞뒤로는 조금 더 달라질 바뀔 수 수도 있었겠죠. 있었겠지만 되게 신기하긴 하네요. 네, 되게. 적당히 그 정도죠. 근데 이제 여기서 이번에 현대 정의섭 회장님 같은 경우에는 그거를 안 짓잖아요. 그 지비스 타워를. 그러니까 원래 이런 건물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과시하고 싶을 때 짓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재벌 3세 정도 되시면 과시할 필요가 없는 거죠. 별로 그럴 필요를 못 느끼는 거예요. 바람직할 수도. 네. 근데 또 한 가지 질문은 교수님께서 네. 강남의 아까 고향이라고 네. 말씀하셨을 만큼 이제 네. 애정을 많이 가지고 계시고 비단 뭐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건축 설계하시는 분이라서 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이유로 압구정 현대 아파트 네. 모 단지의 네. 이제 총괄 설계 책임자가 되셨을 네. 거라 믿어요. 네. 근데 그러면 아까 이제 도산대로와 영동대로의 니은자가 개발이 기대된다라고 네. 하셨을 때 뒤에 또 이뤄질 압구정 재건축에 있어서 기대랄까? 네. 이렇게 돼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부분 있으세요? 일단은 거기서는 그 현대 아파트라고 하는 그곳이 강남의 아파트의 어떤 프로토타입을 만든 거잖아요. 거기는 좀 다른 단지하고 독특하게 다른 점은 초중고가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진짜 완벽한 하나의 스몰 타운이 만들어질 수 있는 곳이었고 이제 그 롤 모델이 거의 다른 지역으로 다 카피가 돼서 심지어는 지금 만들어지는 저 뭐 3기 신도시 같은 데서도 그 베이스가 되는 아이디어였을 거라고요. 이제 거기를 재건축을 한다면은 이제 다음 제너레이션으로 이제 4세대 정도 되는 뭔가 새로운 걸 만들어 줘야 된다 그렇게 생각은 합니다. 그곳에서 제가 꿈꾸는 거는 사실은 다양성이 느껴질 수 있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는 아파트 단지 같지 않은 그런 아파트였으면 하고요. 네. 그리고 거기서는 어쨌든 개인의 자유와 사유재산을 최대한 존중해 주지만은 동시에 그 사회하고의 접점에서는 그 역할을 서로 윈윈할 수 있게끔 뭔가 됐으면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이 압구정역에서부터 시작해서 한강 시민공원까지 가는 그 길. 그런데 상업가로를 통해서 한강으로 가는 길을 더 좋게 만든다든지 그리고 그 동호대교 옆에 길이 되겠죠. 그러면 그런 것이 상업으로 활성화도 되고 그다음에 일부 부가는 포켓파크 같은 것들이 만들어지면서 일반 시민들이 어차피 고층 건물로 지어지면 남는 1층이 많은 빈 땅 중에 일부분들은 일반 시민들 들어와서 쓸 수 있게 하는 그런 것들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은 했죠. 사실은 압구정 재건축이 실제로 이제 네. 성사가 돼서 현실화됐을 때 감히 이제 범접할 수 없는 서울 안에 서울, 강남 네. 안에 강남이 생성될 거다라는 우려도 있을 수 있는데 네. 어떤 그 부자들만의 세계가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그러면 극복이 그러니까 되거나
뭐 부자들만의 세상을 만들고 싶다면은 그 존중해야 되는 부분은 있을 거라고 보고요. 제가 이제 생각하는 거는 대로하고 만나는 경계부가 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럼 만약에 우리가 상업시설을 만들면은 누구나 갈 수는 있잖아요. 근데 가격이 비싸겠죠. 특히나 그게 실내 쇼핑몰 같은 백화점으로 되면 더 들어가기 어려워질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게 일반적인 거리의 형태로 만들어진다면은 네. 거리는 누구나 걸을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만약에 벤치가 놓여지고 포켓파크가 놓여진다면은 그것은 내가 돈을 내지 않고선도 쓸 수 있는 공간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단순하게 뭐 그냥 공개공지를 얻어냈다고 해서 해결되는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그 주거는 그 사람들의 프라이빗한 주거 공간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프라이버시는 존중을 해줘야 되는 거고, 다만 그게 도시하고 만나는 접점 부분에 상업시설이 들어가게 될 텐데 그 상업시설의 공간의 캐릭터를 어떻게 디자인할 거냐. 명품샵들만 들어가 있는 그러한 명품관 같은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기가 좀 거려지는 네. 그런 것보다는, 그런 것도 한쪽에 있어야겠지만은 대체적으로는 요즘에는 추세가 명품관이 들어서더라도 단독 건물로 들어서는 추세예요. 그래서 하나의 큰 백화점 안에 샵인 샵이 아니고, 그래서 이렇게 단독 건물 그런 것들이 들어서고 이제 거리로 연결된다면은 거리는 일반 시민은 누구나 갈 수 있잖아요. 특히나 한강 시민공원도 누구나 갈 수 있는 공간이고, 압구정역도 누구나 이용하는 지하철역이에요. 그러면 지하철역에서부터 한강 시민공원까지 가는 그 사이에 있는 많은 공간들을 네. 어떻게 공짜로 머무를 수 있는 공간을 많이 만들 것인가, 그런 것들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근데 이게 그런 아이디어를 내면은 이제 시와 소유주와 상업을 뭐 상가 오너들과 조율해야 될 부분들이 되게 그렇겠죠. 많아요. 근데 사실은 그게 되려면은 조금씩은 양보를 해야 되는데, 다들. 네, 근데 조금씩 양보와 타협하는 기술이 대한민국이 제일 없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요원하다고 생각은 합니다. 네. 이상 교수님의 약간 이상적인 그림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되지 않으면 문제도 많이 생길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네. 어떤 사람들만의 전유물이 된다라고 하고 그러면 진짜 유리가 생기면서 네. 뭐 안 그래도 양극화의 문제가 심각하다라고 말하는데 네. 그런 게 더욱더 공고화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그 사실은 우리나라는 행정적으로 그런 거를 피하기 위해서 이제 임대주택 같은 것들을 중간에 구별함이 없이 넣게끔 돼 있어요. 네. 근데 그걸 또 몇 평짜리로 넣느냐 갖고 또 이제 아규가 많거든요. 그거를 예를 들어서 작은 평수로 집어넣으면은 세대수가 늘어날 거고, 큰 평수로 임대주택을 넣으면 실제로 주변의 시세에 맞춰서 가격을 책정하면은 월세가 500만 원 정도 된단 말이에요. 그럼 그게 원래 목적하고 맞느냐? 뭐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누가 거기 500만 원짜리 월세를 살 수 있겠어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되게 너무 복합적인데 풀리지 않고 있는 상태예요. 지금까지 여쭤본 거는 이상적인 거였고 현실적으로는 그래서 그 총괄 설계 업무로 얼마나 바쁘세요? 아니 사실 뭐 저는 일주일에 한 번씩은 미팅을 했었는데 그게 현재는 소강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은 이제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별로 없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그만두겠다는 의사는 표현을 했는데, 네. 그런데 뭐 딱히 그렇게 피드백은 아직 없고요. 그래서 이거는 답보 상태인 것 같아요. 사실은 재건축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쳤다고 생각을 해요. 이미 우리가 재건축을 할 수 있는 거는 한 10여 년 전에, 그때는 괜찮았습니다. 그때는 네. 재건축이 활성화가 됐었고 할 수 있었는데, 그때 이제 서울시의 입장이 재건축을 거의 안 하는 쪽으로 이렇게 방향이 정해졌기 때문에 스탑됐었고, 그리고 나서는 또 한 번의 기회가 왔어요. 그 언제냐면은, 이걸 기회라고 표현하는 건 좀 그렇지만은 집값이 너무 많이 뛰었잖아요. 그렇죠. 그 집값이 엄청나게 2배, 3배가 막 뛰었는데 공사비는 아직 뛰기 전이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사업성이 나왔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이제 재건축을 했을 때 사업성도 나왔고, 그때가 두 번째 기회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공사비가 다 올랐습니다. 올랐죠. 그러니까 집값도 오르고 공사비도 올랐는데 집값을 더 올릴 수는 없고 공사비도 이미 비싸고, 그러니까 사업성이 안 나와요. 그럴 때 거기다가 플러스 과거에 재건축을 할 때에는 항상 그 사람들의 히든카드가 뭐였냐면은, 이런 목이 좋은 곳에서는 상업시설을 많이 만들어가지고 그거를 뭐 평당 1, 2억에 분양을 해서 거기서 공사비를 빼서 그다음에 공짜로 거기 집을 짓는 이런 식이었는데, 지금은 오프라인 공간에서의 상업시설들이 그렇게 수요가 크지 않기 때문에 그걸로 또 많은 이익을 보기도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래저래 상황적으로는 크게 어떤 분위기가 바뀌기 전에는 현재 상태에서는 좀 쉽지 않다. 그게 제 생각입니다. 그렇다고 아예 안 되는 건 아닐 거잖아요. 글쎄요, 뭐 여러 가지 시장의 방향이 바뀔 수는 있으니까 그거는 어떻게 될지는 예측이 불가능하죠. 근데 현재 상태로서는 좀 어렵고, 그리고 이제 이런 대난지일수록 더 어려워요. 우리가 이제 밥 먹으러 갈 때 2명이서 뭐 먹을래 결정하는 건 쉽잖아요. 1명만 양보하면 되니까. 4명 가면 좀 어려운데 10명 가면 불가능해요.
모든 사람이 따로 만족하는 거예요. 근데 뭐 그건 한 끼니까 뭐 참고 가지 뭐 이럴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내 재산이 그렇죠. 전 재산이 거의 걸린 평생 문제. 살 수도 있고. 네. 이거가 어떠한 의사결정보다도 되게 양보하기가 어려운 상황인 거예요. 그게 차수별로도 다 다르고 네. 평대별로 다르고 네. 몇 년도에 이사 와서 사느냐도 다르고 그렇죠. 상가 상가 오너하고 그 거주민하고도 다르고 산 금액도 다 다르고. 네, 뭐 다 달라요. 그래서 이게 4,000세대거든요. 그리고 상가 오너도 100명이 넘고 그러면은 이거를 상가도 뭐 1층에 있는 상가 사람하고 지하층에 있는 사람하고 3층 사람하고 또 다르잖아요. 입장이 또. 그러니까 이거를 조율하는 거는 제가 볼 때 대통령도 못할 것 같아요. 언젠가 교수님께서 또 가장 우리나라에서 잘 지어진 아파트 단지로 꼽아주신 게 압구정 구현대 아파트였던 걸로 제가 또 네. 기억하고 있는데.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특수한 상황이 그랬던 것 같아요. 일단은 다른 아파트 단지보다도 이 남북 방향으로의 두께가 되게 깊어요. 네. 그러다 이렇게 정방향에 가까운 형태고, 그래서 대부분의 우리의 학교들을 보시면 초등학교, 중학교 다 사거리 코너 땅에 있거든요. 그래야지 높이 건물을 지을 수 있으니까. 근데 이건 옛날에 지어져서 초등학교가 딱 가운데 있습니다. 저는 그게 제일 마음에 들어요. 초등학교가 가운데 있고 거기에 그림자가 지면 안 되니까 아파트 단지는 그 앞으로 좀 밀려서 그 앞에 공원이 놓여져 있고, 그림자 안 지게요. 그거는 건축 법규로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다들 학교 건물들이 대부분 다 사거리 코너 땅 가해가인 남쪽으로 거예요. 가는 지금도 이유가, 여전히 그래요. 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큰 길가로 내밀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소음 속에서 애들이 또 미세먼지 다른 맞으면 부작용이. 먹으면서 이렇게 공부를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게 안에 들어가게 되면은 그만큼 그 남쪽으로 높은 동수를 못 세우기 때문에 그래요. 네. 그 당시에는 그런 것들이 다 고려가 돼서 배치가 돼 있고, 뭐 아케이드도 뒤쪽에 놓여져 있기 때문에 그 4,000세대의 주민들이 쓸 수 있는 그 로컬 분위기가 나는 거리도 있고, 뭐 그런 면에서 되게 좋은 컨텍스트다 그렇게 생각을 했죠. 교수님께서 건축물로 남기신 것들도 있잖아요. 그 네. 가운데 이거는 만족스럽다라고 하는 건축물이 있나요? 뭐 항상 뭐 다들 100점은 있을 수가 없고요. 그래도 최근에 지어지고 있는 것들은 다 만족스럽게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건축가로서의 교수님의 네. 정체성을 봤을 때 이런 부분들이 잘 반영됐기 때문이라고 얘기해 네. 주시면. 뭐 예를 들어서 뭐 아페르 한강 같은 프로젝트는 저는 꼭 만들고 싶었던 게 폭이 한 2, 3m 되는 그 비도 맞을 수 있는 그런 하늘을 보이는 발코니를 만들고 싶었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사선 제한이라고 하는 제약과 여러 가지 것 때문에 만들 수 있게 된 거죠. 그리고 건축주도 흔쾌히 그거를 승낙을 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나 뭐 방에서 방을 보는 창문이라든지 이런 거를 해볼 수 있었던 좋은 기회가 됐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제 아직 지어지지는 않았지만은 짓고 있는 JYP 사옥 같은 경우에, 네. 그러니까 설계를 지금 하고 있는데 일반적인 사옥들은 이렇게 뭐 30층짜리가 사옥이 만들어지면은 이제 회사 사원들이 30등분 되는 거거든요. 층 간의 소통이 없으니까. 네. 그래서 이제 마주 볼 수 있는 밥상머리에 앉은 것처럼 서로를 볼 수 있고, 그러니까 다른 층도 쳐다볼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고 싶었는데, 그거가 이제 JYP에서 실현이 돼서 그런 것들도 이제 완성이 되면 되게 마음에 들 것 같습니다. 기대됩니다. 진짜 또 JYP 사업이라고 하니까 뭔가 그 안에 한류 그런 정신, 네. 느낌, 스피릿, 영혼 이런 것도. 아무래도 다른 건물하고는 다르게 이제 한류 팬들이 많이 찾아오는 공간이 될 테니까 그만큼 더 바이럴도 많이 될 거고 회자가 많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근데 교수님도 닭장 교육 받으셨는데 독수리처럼 날고 계시잖아요. 사람이 인생을 결정하는 게 100%가 학교 건축은 아닐 테니까 저는 우리나라는 그렇게 해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제가 지금부터는. 해외에 처음 갔을 때만 하더라도 완전 찬밥이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완전히 반대가 된 것 같아요. 저는 우리나라가 뭔가를 만들 때가 됐다. 프랑스가 1200년대에 노틀담 성당을 지어요. 야만인 취급당했던 사람들이 고딕 성당을 딱 짓고 나서는 아무도 무시를 안 합니다. 지금 우리가 1200년도에 노틀담 성당 만드는 마음으로 뭔가를 새로운 걸 만들어야 된다.